안녕하세요. AI 7강. 저번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론들,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AI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가 주로 다룬다고 했었던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먼저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ANN, DNN, CNN, RNN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CNN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습까지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 모델 ANN, DNN, CNN, RNN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인공신경망, 저희가 처음에 얘기드렸던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어까지 출력층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구조를 담고 있는 부분이 ANN입니다. 이 ANN은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뉴런이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 비선형 반환을 해서 점차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학습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습했던 모델들도 모두 다 이 ANN과 동일하게끔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한 층만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함수들을 배웠었죠. 활성화 함수를 배우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AI 모델이지만 이제 저희가 최적 파라미터 값들, 배치 사이즈나 에폭 이런 부분들을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학습이 오래 걸리는 문제, 과적합 문제 등 가장 단순 구조의 AI 모델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모델인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왼쪽과 비교하였을 때 히든 레이어, 은리층이 약간 더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NN 모델의 경우 ANN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바로 깊은 신경망, 히든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여러 개의 은닉층을 추가한 인공신경망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은닉층, 히든 레이어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계산 시간, 즉 계산 비용이 증가하지만 적절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ANN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리고 Deep Neural Network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CNN과 RNN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N 모델입니다. 이 RNN 모델은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하는데요. 순차적 데이터 학습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나 텍스트 인식과 같은 부분에 용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서까지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 이 CNN 모델인데요. Convolution Neural Network.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모델이고 이미지 분류 모델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플래튼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 이렇게 총 4개의 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점곱 행렬을 통해서 피처맵을 생성하는 그런 GIF를 본 적이 있었죠. 오픈CV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여기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풀링 레이어는 저희가 피처맵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압축을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가 있는데요. 플래튼 레이어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들어갈 때 1차원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평탄화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fully connected layer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에서 최종 예측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오픈CV 하셨을 때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커널,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원본 이미지에 이 커널을 적용시켜서 필터가 적용된 다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커널은 이제 필터링에 사용되는 작은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이란 과정은 이 전체 과정, 이제 컨볼루션 기본 인풋 데이터를 커널을 통해서 합성공 연산,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과정 전체를 필터링 과정이라 하고, 이 컨볼루션 연산이란 1대1로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커널 요소에 대응하는 입력 픽셀 값을 곱해서 모두 다 합하는 계산 과정, 즉 하나씩 대입해서 곱을 하고 그거를 전체 다 합하는 합성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필터가 있고, 저희가 이 부분부터 연산을 진행한다 했을 때 지금 각각에 대응하는, 지금 왼쪽 위에 1과 커널의 1,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0과 커널의 0, 오른쪽에 있는 인풋의 0과 그 다음에 오른쪽 커널의 1, 이것들이 각각 하나씩 곱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다 더한 값인 4가 이 레이어 아웃풋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합성곱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곱 연산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필터를 왼쪽 위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서 또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당연히도 한 칸씩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칸씩 넘어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볼루션 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패딩 과정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합성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 인풋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지금 7 곱하기 7 행렬이죠. 7 곱하기 7 행렬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5 곱하기 5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연산으로 인해서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의 일부 정보가 소실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 주변에 이렇게 0으로 제로 패딩을 통해서 0으로 다 감싸준 이후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그 원본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유지를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딩을 진행해서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도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풀링 과정의 경우 이제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필터들을 적용을 시키는데 뭐 다양한 필터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오픈CV에서 배웠던 거는 막 로버츠 필터나 뭐 그런 라플라시안 필터, 그런 필터들을 배웠지만 뭐 지금 이번 CNN에서는 다른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필터들을 사용해서 급속하게 데이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필터를 3개만 적용시켜도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3개가 나오게 되고, 그게 급속하게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계산 양이 늘어나고 학습 시간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차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풀링하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링 방법에는 좀 두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곱하기 4 행렬을 2 곱하기 2 풀링 사이즈로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 왼쪽 위에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가장 큰 값들을 넣어줌으로써 2 곱하기 2 사이즈로 줄이는, 압축하는 방법을 풀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verage 풀링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평균을 내어서 풀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왼쪽 위에서 평균을 낸 36이 왼쪽 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링 레이어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제로 패딩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풀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패딩으로 유지를 해도 이제 풀링으로 데이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초반 부분에서는 전체 이미지, 예를 들어서 28 곱하기 28 픽셀을 인풋을 넣었을 때 그 부분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잡는 레이어가 초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반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압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을 이제 특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레이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 레이어입니다. 이 플래튼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층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이미지입니다. 2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층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1D로 바꿔주는 과정을 1차원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플래튼 레이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 안에 이제 그 플래튼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최종 분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CNN에서는 다중 클래스의 분류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 부분에서 활성화 함수는 렐로가 사용이 주로 됩니다. 컨볼루션 그리고 맥스풀링, 컨볼루션, 맥스풀링 이렇게 다양하게 컨볼루션 층과 맥스풀링 층을 쌓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CNN 과정이고, 그 이후에 플래튼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인공신경망 ANN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을 분류 작업까지 진행해서 최종적인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AI 모델을 이제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CNN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이 CNN 모델의 종류들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CNN 모델 중에 하나, 극초기에, 즉 CNN의 초기, 처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LENet5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1998년에 얀 레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초기 CNN 아키텍처입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했던 그 MNIST 데이터셋을 주로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합성곱층, 컨볼루션의 두 개의 층, 그리고 두 개의 서브샘플링 층, 풀링 층, 그리고 두 개의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layer 두 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성이나 아니면 학습 시간 쪽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렐루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고, 풀링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가 알렉스넷인데요. 이 알렉스넷은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성과를 이루면서 CNN의 가능성을 조금 널리 알린 그런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성화 함수는 이제 렐로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드롭 아웃, 과적값을 막기 위한 드랍 아웃 기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드랍 아웃 기법이란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에 학습할 때 이제 뉴런 중 일부를 생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뉴런의 값들을 이제 0으로 바꾸어 버려서 이제 그 뉴런들은 forward pass 그리고 back propagation, 역전파 학습과 순전파 학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드랍 아웃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테스트에는 물론 모든 뉴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랍 아웃 기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 기본적으로 내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실습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렐로 함수,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에버리지 풀링이 아닌 맥스 풀링을 사용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GPU를 사용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습한 첫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딥러닝에 약간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이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모델은 VGGNet인데요. 이것은 2014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로 매우 깊은 레이어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3곱하기3 합성국 필터를 사용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컴퓨터 비전 작업에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넷. 이제 구글넷은 인셉션 V1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2014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여러 크기의 필터를 병렬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계산 효율성을 병렬로 하기 때문에 높이고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구글넷 같은 경우 그리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대 학생들이시라면은 이제 주로 매트랩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매트랩 부분에 있어서도 그 딥러닝 애드온이 있는데 그 애드온에서 구글넷 그리고 알렉스넷과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트랩이 편하신 부분들은 매트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약간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레즈넷은 실제로 논문 같은 데를 보시면 AI 논문들을 보시면 비교하는 뭐 CNN에서도 비교를 하는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즈넷은 2015년에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이고 좀 매우 깊은 모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잔짜 학습, 레지디얼 러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잔짜 블록은 입력값을 그대로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스킵 연결을 추가해서 깊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즈넷 정도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레즈넷은 50 그리고 101, 152층 등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50V2, 50V2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 좋은 모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소개드릴 거예요. 이제 모바일넷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인베디드 장치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약간 경량화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깊이별 분리 합성곱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를 사용해서 계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넷도 마찬가지로 V1, V2, V3 등등등 다양한 변형 등을 통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바일넷이 바로 저희가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진행했던 CNN 모델입니다. 가볍고 인베디드 장치에서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 휴대폰 등 좋은 GPU 성능을 갖지 못하는 제품들에 적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오늘 CNN 소개까지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AI 쪽에 관심이 있거나 AI 쪽으로 난 나아가겠다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들을 배우고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AI 모델을 쓴데 AI 모델을 선택하는데 이유도 좋고 이제 왜 이런 AI 모델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좋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들을 약간씩 변형시키고 비교를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AI 논문 보시면은 레즈넷이랑 뭐 그런 것들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비교 과정들이 저희 이번에 자율주행을 할 때도 이제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이제 예시로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간단하게 진행했던 강의에서 썼던 코드인데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때도 이 코드를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할 텐데
쭉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컨볼루션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맥스풀링층, 드롭아웃층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층 한 층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구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어가 이제 임포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 함수들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픈CV가 조금 많이 사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전처리나 그런 전처리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 모델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픈CV로 이미지 전처리, 데이터 정규화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실행시키는 방법도 모델 가지고 실시간 웹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서 분류 모델을 저희가 제작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웹캠이나 그런 걸 쓸 때 기본적으로 오픈CV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같은 거를 수행을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두면 웹캠 화면이 뜨는데 웹캠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분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자체가 조금 완벽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모델 제작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CNN 모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 CNN에서 또 이제 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약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